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저 테슬라 10배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 그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매출이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멈추면 주가는 대폭등할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숫자 28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놓여져 있는 섹션 보세요. Fear 섹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포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요, Extreme Fear 상태였거든요. 극도의 공포 상태. 자, 그런데 드디어 극도의 공포에서 이제 살짝 넘어와서요, 공포 상태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일단은요, 긍정적인 것은, 이제 완전 극도에서 좀 넘어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얼마나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숫자가 아직도 2자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성격, 또 트럼프의 또 스타일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말을 뒤바꿀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그 일관성을 계속 봐왔다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직도 뭐 완전 반등하기보다는 여전히 공포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변화를 보면, 심리 상태 변화를 보면요, 시장의 변화는 트럼프 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것만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때가 오는 것들은 시장이 그것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제 이미 캐나다, 멕시코, 유럽, 중국, 이제 아시아 쪽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보시면 조만간에 막 봄이 아주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주식시장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보면요. 자, 오늘 선물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붉은빛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다우가 0.16 빠지고 있고요. S&P 0.16 똑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0.21%. 그래 크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지난주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어제도 이 어떤 선물 시장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가도 완전 오늘 폭등을 했는데, 자, 역시 좀 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선물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트럼프가 과연 저 말을 실현할까? 그리고 정말 관세가 사그라들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급등했죠? 여기서 아직까지도 불안한 투자들은요, 이제 돈을 또 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헤지펀드 사들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요. 다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빠지는 게 적게 빠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한번 크게 오르면 뒤에도 똑같이 많이 빠지고 계속 횡보하면서 하락형으로 갔는데, 지금은요, 크게 오르고 작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트럼프가 또 다른 관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이 조금 무너지고 있지만 막 그렇게 공포감 줄 만큼은 아니죠. 지금 흐름 자체는요,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들 커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자, 아무튼 크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좀 안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요즘은요, 주가는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빠질 때 조금씩 더 삼온다 전략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볼까요? 69까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금 올라왔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4.3, 4.2, 4.4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일과 10년물 금리는요, 큰 변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한 소식이 또 날라들었죠. 우리나라 또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게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와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흐뭇하게 정말 또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승리의 그 물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요. 이 또 자랑하듯이 또 굉장히 또 오늘 인터뷰에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자, 일단 현대가 오늘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인데, 자, 5.8빌리언이, 자, 이게 지금 뭐 1,5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뭐 한 7.5에서 8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의 뭐 이게 6빌리언이면요. 거의 9조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을 투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자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으면요, 정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 매뉴팩처링, 제조 당연히 들어가겠죠. 미국에다가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거 제조 이제 세운다 그랬죠, 공장들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또 고용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the investment includes steel plant입니다. 루지애나가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자, 이 steel plant입니다. 철강, 소위 말해서 회사를 세우겠다는 거, 철강 공장을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우리 포항제철처럼 그런 철강을 세워서 아예 이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철강 회사까지 했을까요? 사실 이 현대가 이쪽으로도 또 현대제철, 과거에 뭐 이쪽으로 또 워낙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철강 회사까지 세운단 말은 뭐냐면요. 자동차를 만들 때는 철강이 필수잖아요. 자동차의 바디를 만들려면요. 근데 한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하기에는 또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미국에다가 철강 공장까지 만들고, 그래서 이 제철소까지 다, 소위 말해서 다 해가지고 자동차에 아예 전체 일체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트럼프는요, 너무 신나는 거죠. 철강회사 루지애나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인력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미국 전역에 많은 또 또 공장을 세우면서 막대한 자금을 해서 고용이 크게 일어나니까 트럼프는 싱글벙글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요, 승전보를 다 자기 이제 TV 앞에서 알립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요. This is the beginning of a lot of things happen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의 효과다 얘기합니다. 내가 봐봐, 내가 관세를 이렇게 각 나라에다가 관세를 올리니까 대한민국의 또 이 큰 회사 현대가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미국에, 이제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거든요. TSMC도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다. 또 AI 관련된 거 투자했다. 미국 기업들, 뭐 애플, 뭐 다 그렇거든요. 엔비디아까지 미국에 향후 4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다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들이 계속 미국에 일어나니까 트럼프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관세의 위험이다. 관세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건 뭐냐? 모든 그 소위 제조업체들이 미국을 떠났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미국이 관세를 하지 않으면 공장을 어디다 짓겠습니까? 당연히 값싼 노동력인 뭐 멕시코에 짓는다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지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무역 FT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내면,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이 소위 자유무역 때문에 값싼 노동력 있는 나라에 공장 세우고 거기에 인력들을 고용하고 그 나라들 부유하게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은 물건을 팔아먹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고 만들라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거든요. 관세를 하지 않으면요, 다 다른 데다 지어요. 또 중국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지어가지고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그렇게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다 공장 짓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언제까지 관세를 할 거냐?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계속 하게 되면 무역 전쟁처럼 발발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계속 용인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년에 10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년 뭐 상반기, 내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요. 사실 안 좋아요. 적어도 6개월 전, 1년 전부터 주가는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살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초반에 그냥 소위 말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무너지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요, 어느 시점 되면 멈출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어느 시점일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해요. 근데 트럼프가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겠죠. 이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는, 이 어떤 뭐 관세 가지고 막 무리수를 안 일으킬 거예요. 막 한 번 정도 이렇게 크게 올리고 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인세까지 인하해 주니까. 많은 기업 제조업들이 들어오면 그게 미국이 부강해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도 좋아지는 거죠. 성장률도 좋아지고요. 자, 그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되면 막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대한 관세 정책으로 많이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가, 사실 오늘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뭐 많이 줄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트럼프는 또 이어서, 관세에 대해서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금 그 타겟팅 하고 있는 그 관세는 자동차와 pharmaceutical, 그러니까 제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죠. 오토모빌, 자동차. 지금 미국의 이 포드랄지 GM이요. 자동차 쪽에 좀 관세를 좀 보류해 달라고 계속 그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트럼프에게 이러면 우리 바로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는데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결국 회사를,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는 거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판매하는 것들은요. 미국에 팔 거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된다는 걸 현대가 보여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요. 포드, GM 니네 똑바로 잘 들어. 빨리 들어와. 이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포드하고 GM은 상당수가 이미 멕시코나 외국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지어라는 거죠. 왜 미국 자동차 회사가 딴 데 가서 미국에다 팔아먹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쪽은 이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잖아요. 하나의 그냥 산업 공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쪽을 더 자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관세.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파머스리컬이죠. 자, 이거 제약 쪽은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미국의 위기를 줬던 분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사람이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마스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게 이 뭐 마트에요. 평소에 찾지도 않다 보니까 재고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이제 마스크 난리인데,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빨리 찍어내면서 국내에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마스크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스크가 품귀 현상 나타나고 가격이 뛰게 됐죠. 근데 빨리 마스크 찍어내라 그랬더니 이 선진국에서 마스크 하나 만들어낼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을 쓰려고 했더니 간단한 그런 어떤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열을 내리고 이런 거 찾으려고 했더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상당수가요. 그때 어마어마한 그 절망들을 한 거죠. 트럼프가 뼈저리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요, 작정하고 해보세요. 자동차, 제약. 이거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하는 건요, 다른 나라에게 뭐 소위 말해서 정말 피해를 주고 이런 것보다 더 나가서요, 미국에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엄청난 관세 때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이 부분은 미국이 너무나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이 마스크를 만들 회사가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약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약 만들 공장도 없어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질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세요? 마스크도 못 만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최강대국인데 약도 미국에 공장이 없다. 말이 되냐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약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달도 못 하잖아요. 그 코로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무기를 삼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많이 키워줬는데 이제는 아예 약 가지고 나중에 그럼 미국을 다 주겠다 이러면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요. 본인이 철저하게 코로나 때 겪었던 그 위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를 통해서 관세가 아니면 얘네들 공장들이 미국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를까요? 적은 인건비, 낮은 인건비 때문에 그쪽 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걸 갖다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다 하겠다,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는 이걸 자기가 노림수가 작동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때리니까 주가가 오늘도 보세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좀 내리잖아요. 뭐야 좀 뭐 약하게 간다 이러더니 또 관세네. 그리고 럼버. 이 나무 보세요. 뭐 럼버하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도체 너무 중요하죠. 아시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미국이 소위 말해서 중국도 그렇고 결국 반도체를 데려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TSMC가 미국에다 하겠다 그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삼성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체적으로 4월 2일부터 작동되어지는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정도 아직까지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내각회의 마치고 나서 베네수엘라를 쪼우기로 했죠. 베네수엘라에 오일이나 가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25% 때리겠다 그랬어요. 중국도 여기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제재당하는 거 아닌가, 이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인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건데,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도대체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 데이터가 대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계속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주 대비 또 오를 거고, 그 전주 대비 또 오를 것이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이 중국에서 자동차 매출이 얼만큼 나왔냐? 17,400대를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15,000, 15K 있죠. 15K를 넘게 되면 굉장한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것은 굉장한 수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난주에 15,300대를 찍었거든요. 드디어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또 2,000대가 더 늘어가지고 17,400대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 보십시오.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 선이 이번 그 쿼터거든요. first quarter. 그리고 지금 기존의 한 4개의 쿼터를 다 비교한 겁니다. 지난 24년도 4분기, 또 3분기, 2분기, 1분기. 작년 한 해 1년 전체 그 4분기 있죠. 4분기와 이번 1분기를 비교했는데 보라색 선을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주, 2주, 3주, 4주차까지는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그 5주차 때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6, 7, 8, 뭐 거의 9까지 거의 뭐 한 달 하고도 한 주 정도, 5주 정도가 계속 안 좋았어요. 특히 한 달 동안은요, 거의 지금 뭐 보시면 1,800대, 6,200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언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자, 오늘 1부터도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스크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언론들은 자꾸만 그게 메인 드라이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메인 드라이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영향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 언론들은 거치지 않았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한국 언론도 도배하다시피 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요. 자, 그런데 드디어 9주차 때부터 12,000대를 찍더니 그 다음에 10주차 때 13,800대 올라가죠. 제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13,010차 찍고 나서 15,000 분명히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껑충 드디어 15,000을 돌파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17,400대를 찍어버렸습니다. 와, 보통 18,000 되면요. 굉장한 거예요.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요. 지난 4분기가 최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7,400대는요, 지난 4분기 때의 가장 좋았던 그 파란색 선보다 거의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는요. 이걸 뚫고 나갈 거예요. 파란색 선 있죠. 이걸 뚫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한 달하고 한 5주 정도만 떨어져 있지 계속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국의 신규 자동차 뉴 모델 Y가 팔리면서 결국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정상화된다? 그럼 미국도 독일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거예요. 다른 뭐 정책 이슈 이런 거는 그 큰 이슈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런 건 다 기우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다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들이 다 속은 거죠. 사기적인 언론들의 얘기들요. 그 제가 테슬라 소식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얘기 듣지 말라 그랬죠.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테슬라들이 이 소위 말해서 꼭 중요한 때에 다 팔고 떠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이 미국에서 제대로 정보를 퍼다 나르는 이 제 채널을 집중해서 보라 그랬죠. 테슬라 투자만큼은요. 제가 뭐 하루에 그 매번 나오는 제대로 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국 보세요. 다 정상적 복귀했다라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서 여러분들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테슬라의 위력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거 더 뚫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15,000만 넘게 되면요. 모든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18,000도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데이터는요, 매코로마다 누적 데이터입니다. 누적으로 얼만큼 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매코로의 1주차, 2주차, 3주차 이게 13주까지 돼 있는데, 자, 다행인 것은요, 지난번에도 예상했던 것처럼 초록색 선이 전년도 1분기입니다. 아무리 이번에 한 달 정도 안 팔렸다 하지만 전년도 1분기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지금 보시면요, 거의 지금 동점에 와 있어요. 거의 지금 같은 지점에 와 있거든요. 맨 아래 초록색 선 보세요. 이게 작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대비 얼만큼 늘었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다음 주가 나오게 되면요. 1년 전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쩌면 작년 2분기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있는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번 분기는 요 정도 하고요. 그러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올해 1년을 놓고 본다면 총체적으로 결국은 충분히 이 올 한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1년짜리입니다. 자, 1년을 놓고 봤을 때 누적적으로 지금 어떤 궤적에 있느냐.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보면요. 지금 그 테슬라가 이번 1분기 때 못했지만, 많이 떨어졌지만, 신규 차를 이제 내면서 오스본 효과 때문에 못했지만, 근데 1년을 시계를 놓고 길게 늘어뜨려 보면요.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 매출 폭망, 테슬라 끝 이런데 BYD에게 뭐 필패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작년 22년도죠. 22년도는 다 뛰어넘었어요, 벌써.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요. 그러니까 22년도보다 좋았고, 그리고 다른 해비랑 비교하더라도요, 24년, 23년과 비교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없어요. 1년 놓고 본다면요. 결국 지금 이렇게 간다면요, 그다음부터 해서 조금 더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마지막도요,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작년도 극복 가능하고, 그리고 23년도는 당연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길게 봐도 모든 것이 back to normal,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돈나무 누나가 출연했습니다. 자, 이 캣듀드죠. 돈나무 누나가 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단행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중에 제일 넘버원 투자죠. 테슬라인데, 자, 사실 테슬라에 관한 이 돈나무 누나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 또 이 돈나무도 테슬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테슬라에 관한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이 돈나무 누나의 테슬라에 관한 정보와 지혜는요, 그냥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이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과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 중에 BYD에 대한 어떤 그 분석, 테슬라와 비교 분석한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인데, 자, 일단은요, 먼저 뭘 얘기했냐면은 테슬라가 5년 후에 2,600불 찍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인들의 베이스인데, 5년 후에 2,600불, 뭐 과거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2,600달러를 이제 찍는 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리시해지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리시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한다 이러면은 뭐 한 1,400달러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2,600달러 간다. 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대략 10배 정도 뛰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뛰는데,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로보택시를 얘기합니다. 이 소위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라는요, 본인들의 리서치와 자료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에게 있어서 로보택시가 거의 90% of the value of the company in 5 yea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후가 되면 테슬라의 매출에 있어서 거의 90% 정도가 바로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실 뭐 게리 블랙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돈나무 누나가 어찌됐건 2,600불 가는 게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해서 굉장한 이 소위 말해서 캐시플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라이센스를 주고 이미 벌써 중국 쪽이나 미국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건요, 그냥 계속해서 그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여기는 ATM 머신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가 2,600불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로봇은 계산도 안 한 거라는 거죠. 로봇은 아예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직 로봇은 계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 거거든요. 먼저 테슬라가 올해 말에 5,000대 정도 이제 선보인다 그랬죠. 생산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로봇이 이제 옵티머스가 5,000대가 나오는데 그 5,000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보면요, 이제 돈나무나 쪽에서 로봇을 계산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 로봇 5,000대를 보고서 이거 미쳤구나 하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더 올라가겠죠. 뭐 2,600불이 뭡니까? 이제 뭐 그냥 4,000불, 5,000불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기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2035년까지도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또 얘기했냐면요. 이 BYD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이제 구가하게 되면 결국 테슬라의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만의 생태계가 구성되어진다? 이거는 애플의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애플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건요, 애플의 자체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태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지배력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마켓 어떤 지배력을요, 테슬라가 다 가져가는 건데, 바로 테슬라의 FSD가 뭐 중국에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도 막강하죠. 자, 일부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하잖아요. 중국 FSD가 테슬라 따라잡으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다른 회사들이요,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희생양 삼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서양 국가랄지, 다른 미국과 동맹 국가랄지, 선진국들이랄지, 다른 나라들이 지금 구글의 플랫폼 쓰거나 애플 걸 쓰고 있지만 중국을 쓰려고 할까요? 중국의 FSD를 쓰려고 안 한다고요. 중국 건요, 중국 안에서 결국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이 되겠죠.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결국 테슬라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미국 거를. 왜냐면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에게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준다거나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뭐 누가 자율주행을 따라잡거나 아니건 그런 거 상관없이요, 결국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뭐예요? 이코시스템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 테슬라 이코시스템이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하나의 대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테슬라가 주가가요, 막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YD랑 비교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BYD에게 패권 빼앗기는 거 아니냐 막 자꾸 그랬잖아요. 근데 돈나무는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동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를 만들어서 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충전해서 얼마를 간다. 그리고 또 이제 파워, 자동차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지금 테슬라가 여전히 가격적인 것들 다 보더라도 컴패리티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앞으로 이 저렴한 자동차며 이런 부분에서 레인지하고 파워를 얘기할 때에 이 두 회사가 이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기차라고 하는 그 포인트 오브 뷰, EV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그 전기차 측면에서는 제조하는 데서는 둘이가 이끌고 가는데, 자, 근데 결국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쪽에서는 BYD가 현재 뚜렷한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와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YD 그러지만 그냥 BYD는 전기차 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포션이 테슬라가 저렴한 차를 만들면 3만 불대를 만들면요, 이게 캠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BYD 걸 많이 뺏어 올 거예요. 테슬라가 BYD 걸 뺏을 필요도 없고 그냥 보편적인 시장에 테슬라의 위치는 견고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돈나무나가 BYD까지 비교했는데 그냥 자동차에서는 뭐 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2,600달러 좋지 않습니까? 10배 뛴다라고 하는 거 가슴 설레일 수 있겠죠?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유스였습니다.